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자 합의란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경제 선진국 5개국들,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 5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임에서 환율에 관련된 발표된 합의를 말하는데요. 당시 미국은 레이건 정부 때 국방비 지출 증가와 조세 감면 정책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있었고요. 또한 미국이 일본과 이 독일에 한해서는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났었기 때문에 이미 무역 적자에다 재정 적자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 1980년대 초반에는 아예 달러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미국은 이 주요 국가들과 통화 가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 5개국 재무장관들은 이 회의에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비밀 합의를 했습니다. 이 플라자 합의의 결과로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떨어졌고 대신 마르크와 엔화의 가치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와 엔화의 가치가 오른다고 하면 분명 이 독일과 일본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국, 즉 합쳐서 이 4개국 전부 손해일 텐데 왜 미국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분명 자신들한테 불리한 줄 알기 때문에 말이죠. 그 이유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꺼낸 3가지의 압박 카드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GATT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압박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당시 미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교역국에서 무역 흑자를 줄이도록 압박했는데 여기서 일본 등의 시장 개방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보호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우린 언제든지 돼 있다는 압박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미국이 달러의 공급을 무한대로 늘려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의 적자 해소를 위해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더 이상 벌이지 않겠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일본과 독일 등의 무역 흑자국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플라자 합의 이후 실제로는 환율이 엄청나게 크게 변했는데 이 미국 달러는 가치가 크게 떨어졌지만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치가 폭증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이 제조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였고 미국의 유럽 무역 적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당연히 세계 경제에 아주 큰 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미국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일본은 엔화 강세로 경기 침체를 우려한 일본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펼쳤고 이것이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의 투기로 이어졌죠. 하지만 일본 정부의 부동산 버블을 우려를 해서 긴축에 나서면서 일본 정부가 부동산과 주식의 가치가 결론적으로는 폭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긴축에 나선 후 1989년 이후 금융 긴축을 진행하고 1990년 부동산 관련 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했죠. 결국 거품이 터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오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플라자 합의로 인해 1986년도부터 1989년까지 수출 호황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과 수출 경쟁 품목이 많은 상황에서 엔화의 가치가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화폐인 원화 가치가 싸졌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 1988년 88 서울올림픽으로 인한 투자 확대로 이 시기에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플라자 합의로 미국은 이제 자국의 무역 적자와 달러 급상승을 막고 오히려 떨어지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다른 국가들의 환율을 조정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해결하는 미국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 외에도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로 치자면 이 관세 협정에서 잘 보여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플라자 합의처럼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는 등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힘을 길러서 이렇게 미국처럼 우리나라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